장거리 챌린지 많이 봐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도 많이 봐요. 저는 그 참고가 많이 되더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울트라 비행군입니다. 오늘 드디어 처음으로 ID4의 실물을 처음으로 보게 되는데요. 실제로 옆에서 이렇게 봤을 때 얼마나 큰지, 얼마나 넓은지, 높이도 얼마나 되는지 전혀 가늠이 안 됐었어요. 솔직히 왔어. 속초 군매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항상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어제도 뵀습니다. 네, ID4 너무 멋지네요. 근데 ID4 생각보다 되게 크지 않아요? 네, 생각보다 커서 깜짝 놀랐습니다. 독일에서 보고 온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혹시 작은 거 아니에요? ID3 보신 거 아니에요? 4였던 것 같은데요. 4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는 지금 아이오닉 5만 원대요? 그러니까요. 너무 큰데? 저는 골프만한 걸 보고 왔는데 와, 근데 생각보다 상당히 큰데요? SUV. 자, 일단은 한번 보겠습니다. 전장 1585, 전폭은 1850, 전고는 1620으로 휠베이스는 2765니까 아이오닉 5보다 살짝 작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엔 프로 모델이라고 딱 써져 있네요. 그리고 전면 보면은 굉장히 뭔가 아이코닉한 느낌이 되게 많이 나는데, 특히 폭스바겐 로고 같은 것들도 되게 뭐랄까요, 귀엽게 만들어 놨어요. 화이트 앤 블랙 되게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바뀐 거 그대로 되어 있고, 앞쪽도 그릴 같은 경우에 굉장히 예쁘게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둥글둥글하고 되게 예쁘게 잘 만들어 놔가지고 생각보다 되게 예뻐요. 저는 이 정도로 예쁘고 이 정도로 클 거라고 생각조차 못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상당히 큽니다. 뒤를 먼저 볼게요. 이거는 되게 레이어가 한 5겹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예전에 M3 그 CS 같은 경우에 OLED 패널로 되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들어갔었거든요. 그리고 ID4나 이런 로고 같은 경우에 뭔가 귀엽고 앙증맞은 느낌으로 만들어 놨어요. 생각보다 디자인이랑 이런 것들이 되게 예쁜데요? 저는 기대하지 못했는데 이 정도로 예쁠 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실내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큽니다. 디스플레이도 상당히 크고, 폭스바겐의 스티어링 휠이나 안쪽 부분에 이런 기어 노브나 저쪽에 메인 디스플레이 계기판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조그만데 뭔가 아이코닉한 느낌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디스플레이가 커가지고 깜짝 놀랐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도 되게 예쁜데요? 얘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통풍 시트가 빠져있는 모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Q4 이트론도 통풍 시트가 빠져있대요. 뒤쪽을 한번 앉아볼게요. 앞에 앉아보기 전에 뒷좌석이 얼마나 앉을 만한지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시트가 지금 셈으로 되어 있어요. 알칸타라나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디자인도 괜찮고, 가죽이랑 셈이랑 같이 섞여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멋지고, 디자인이 그냥 예쁘고 안 예쁘고를 떠나서 착석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러면은 달라지는데 얘기가. 근데 미니멀하긴 해요. 되게 고급스럽고 그런 느낌들보다는 좀 미니멀한 느낌으로 되어 있고, 뒤에 보시면은 초록색으로 여기저기 앰비언트 라이트랑 파란색으로, 저기는 투톤으로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멋지게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폭스바겐 전기차다. 지금 뒷좌석도 앉아보면 되게 여유 있어요. 아까도 앉아봤지만요, 이게 아이오닉 5보다 솔직히 좁기는 더 좁은데 편안함은 훨씬 더 편합니다. 뭔가 모르게 시트의 착석감이 훨씬 더 편해요. 밑에가 평평한 건 똑같거든요. 완전히 평평하단 말이에요. 센터 터널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더 편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타보면은 헤드룸이 굉장히 여유가 있거든요. 헤드룸이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냥 편하게 앉아서 이렇게 착석감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거는 아마 많은 분들한테 굉장히 어필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보통 뒤쪽에 헤드룸이 좀 낮아서 불편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쪽이 넓다 보니까 일반 성인들도 타기에도 너무 편안하고, 그리고 이렇게 뒷문을 닫아도 숄더룸이나 헤드룸, 레그룸 같은 경우에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 특히나 폭스바겐처럼 이렇게 차량을 진짜 징글징글하게 많이 만드는 차량 회사들이, 이런 건 뭐 무조건 테슬라나 최근에 나온 전기 차량들 회사들보다는 훨씬 노하우가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잘 만드는 게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이런 부분 보시면요, 여기가 너무 예쁜데 3D로 되어 있어가지고 LED 구조로 딱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굉장히 멋집니다. 이런 거를 좀
시연을 할 수 있는 걸로 데모를 꾸며놨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요 중간이 되게 이렇게 벙 쪄가지고 멍청해 보일 수 있는 디자인을 상당히 디테일과 여유로운 공간으로 나눠가지고 되게 여유롭게 잘 만들어놨고 디자인도 짜임새 있게 잘 만들어놨어요. 가장 좋은 점은 이 위쪽에 스포일러처럼 이 안쪽을 꾸며놔가지고 여기에 직접적으로 비가 많이 닿지 않게 만들어놔가지고 이 뒤쪽에 시야 확보를 굉장히 좋게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다가 후면 와이퍼까지 만들어놔가지고 굉장히 편안하게 차량을 운전하고 후방 시야도 확보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차량들을 만들 때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을 잘 만들어놔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가 친구 같은 경우에는 위쪽이 글래스 루프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근데 글래스 루프가 되어 있어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부분이 글래스 루프로 되어 있어서 개방감은 좋지만 햇빛이 너무 세게 비치거나 태양빛이 심할 때 물리적으로 타양막을 통해서 뜨거운 거를 어떻게든 해칭할 수 있어야지 그게 좋은 기술인데 ID4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런 선쉐이드, 차양막 같은 경우에는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만들었어요. 진짜 잘 만든 것 같고 그리고 휠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예뻐요. 진짜 잘 만들었어요. 저는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생각보다 있잖아요. 약간 그 볼보도 타보셨죠? 네네네. 볼보보다 약간 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볼보 C40 한번 봤는데 그것도 괜찮긴 했는데 네네네. 그거는 사실 실내가 좀 굳었거든요. 너무 옛날 차 느낌인데 얘는 나름 괜찮은데요? 화면 보셨어요? 아니, 아직 못 봤어요. IT테크 유튜버시니까 안쪽에 네. 있는 조작감이라든 터치감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여기는 그냥 아 진짜 이런 거는 좀 원가 절감 많이 한 티가 확 나죠? 그러니까요. 물론 이거라고 해서 나쁜 건 아닌데 네네. 보통 하이그로 치면 또 단점이 또 기스, 예, 그거 흠지. 있긴 한데 이건 조금 아쉽네. 약간 좀 이제 저가형 느낌 나는 것 같은 느낌. 많이 저가형 느낌 나죠? 의외로 이게 좀 괜찮은 것 같아. 불이 나오면서 이렇게 그냥 살짝 터치하면서 먼저. 나름 이거 괜찮잖아요. 네, 이게 iX, BMW iX나 맞아. i7 아이들이 이런 식이잖아요. 네. 독일 아이들이 담합을 한 것 같은 느낌. 아, 이것도 나름 감성이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너무 예쁩니다. 의외로 괜찮네요. 저는 생각보다 괜찮고 가격 보셨죠? 네. 서울에서 4,500만 원이잖아요. 네. 이거면 가격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서 상당히 좋아 근데 보입니다. 약간 전기에 대한 성능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쵸. 이게 그 모터가 앞에 있나요? 후륜에 있나요? 얘가 후륜인 걸로 알고는 있는데 싱글 모터가 되어 있고 150kW니까 한 200마력 정도 될 것 같은데 204마력 정도 되겠죠? 제로백이 한 8초대였죠. 예예예. 게다가 근데 이제 얘가 이제 좀 많이 고민하실 분들은 아이오닉이나 EV6랑 많이 고민할 것 같은데 걔네들은 전기 모터 성능도 조금 더 좋고 훨씬 좋죠. V12도 되고. 네 게다가 충전도 걔네는 800V라서 200kW 이상 350kW 들어가잖아요. 또. 얘는 보니까 135kW까지 먹는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좀 성능적인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전기차는 사실 200마력만 해도 충분하긴 하지만 같은 가격대 스펙이 조금 아쉽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얘 ID4 GTX가 아마 나올 거예요. 걔는 GT, 이제 아 예, GT요? GTX인가 나올 거예요. 아 그래요? 네네네. 어. 그래서 그 친구는 듀얼 모터에 네. EV6한테는 졌지만 네. 그래도 EV6만큼의 빠른 네. 가속력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저는 ID4 이거는 좀 가격이 괜찮으니까 약간 가성비적인 측면이 가성비로 일단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성능을 위주로 한 사람들은 이제 GTX를 구입하겠죠. 배터리가 82kWh니까 그 복합 405인가 가지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환경부 인증 405니까 장거리 챌린지 많이 봐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많이 봐요. 저는 그 참고가 많이 되더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약간 좀 속초 TV처럼. 네, 저는 되게 많은 건데. 아유 감사합니다. 거예요?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아니 특히 약간 좀 폭스바겐 그런 전기차들이 그 계기판에 찍힌 거에 비해서는 그게 좀 너무 보수적으로 잡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니까요 훨씬 많이 가는데 네. 지금 이트론 GT도 네. 470km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걔네들은 계기판에 엄청 보수적으로 잡는 것 같아요. 300km 찍혀 있잖아요. 네. 야 이거 뭐 이것저것 잘 해놨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잘 만들어놨고 터치 반응성이 생각보다 좋아요. 로딩이 좀 있기는 한데 로딩 있는 것만 빼면은 진짜 깔끔하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반향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뭐 소프트 클로징 같은 거는 들어가지는 않았겠지만 일단 크기 자체가 아이오닉 5와 직접적인 경쟁 모델로 될 것 같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가격적인 부분도 5,490만 원인가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크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아마 꽤나 반향을 일으킬 것 같아요. 80kWh의 배터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얘가 WLTP 기준으로 500km를 넘게 가는데 얘 아마 500km 넘게 아마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렇게 되겠지만 이거는 제가 장거리 챌린지에서 한번 제대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공간이 좀 궁금한데
당연히 자동으로 들어가 있고요. 트렁크 공간 자체는 생각보다 큰데요? 3 시리즈나 4 시리즈는 비교도 안 되고 아이오닉 5보다도 오히려 트렁크 공간은 더 넓은 것 같아요. 물론 휠 베이스가 살짝 그렇게 크진 않지만 뒤쪽에는 아이오닉 5 정도, EV6 정도로 되어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륜 구동은 안 나와 있고 그냥 후륜 구동으로만 출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ID4, 뭐 GTX 이런 친구들이 나올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은 DC 콤보 보여지죠? 이 친구는 은색인데요. 은색은 살짝 크기가 작아 보이는 느낌이 납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는 느낌인데 실제로 화이트로 보면 되게 예쁘거든요. 화이트로 보면 되게 큰 느낌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그런데 이렇게 회색으로 보면은 그렇게 커 보이는 느낌은 아니죠. 이 친구도 똑같은 아이일 거로 생각이 듭니다. 프로 모델이고요. 자, 차박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쌉 가능. 차박 돼. 됩니다. 이야, 충분히 누워지고요. 생각보다 평평하게 누워집니다. 공간이 생각보다 넓어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완전히 평탄화가 되지는 않지만 약간만 신경을 쓰면은 충분히 편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매트 집어넣고 이거를 좀만 울려서 울리면 여러분들 거의 평탄화돼요. 거의 평탄화. 대박. 아이오닉 5보다 훨씬 평탄화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조금만 편하게 그냥 매트 깔아서 자면 돼요. 야, 이거는 좋다. 근데 얘는 V2L이 안 되는구나. 맞다. 확실히 생각보다 이쪽의 평탄화는 좋다는 거. 이거 정말 예쁜데? 이번에 아우디가 질 것 같아요. 생긴 거 보세요. 되게 예쁘죠? 뒤쪽도 미니멀하고 딱 1열 라인에 3D로 되어 있고, 소재적 아쉬움, 좀 고급감 이런 것들은 조금 아쉬운데 진짜 잘 만들고 생긴 게 정말 취향입니다. 진짜 예뻐요.